진피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90%를 담당하고 있는 게 콜라겐이에요. 콜라겐을 내가 진짜 제대로 먹을 거면은 다음에 드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려요. 이거는 정확하게 팩트가 딱 있어. 그럴 때 콜라겐을 먹었을 때 치유가 훨씬 더 좋아진다라는 논문들은 굉장히 신빙성이 있어요. 피부가 급속도로 노화가 진행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20대 때부터 이런 노화가 진행이 되는데 너무 충격적이죠. 저는 콜라겐을 먹습니다. 젤리도 있고요, 뭐 알약도 있고요, 물약도 있는데. 예, 들어오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렇게 문을 또 직접 열어주셨네요? 인트로 할 게 없어가지고. 아니 오늘은 좀 편하면서도 정말 궁금한 거 바로 콜라겐이에요. 콜라겐? 콜라겐 먹으면 피부가 좋아진다, 돼지 껍데기 먹으면 피부 오. 좋아진다, 피부 미용하면 콜라겐. 원장님은 콜라겐이 피부와 어느 정도 관계 있고 얼마나 효과 있는지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네요. 콜라겐은 사실 좀 주관적인 견해이긴 한데 제가 그러면 오늘 콜라겐은 어떤 거고 실생활에서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섭취를 했을 때 좀 더 좋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많은 분들이 치료의 개념은 아니겠지만 이런 피부 미용, 좀 더 나은 피부를 위해서 관심 갖다 보면 결국 콜라겐이 도달하는 것 같아요. 맞아. 관심이 되게 많은 분들이 콜라겐을 먹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자세히 알기 전에 도대체 우리 피부 속에 있는 콜라겐은 뭐고 얘는 도대체 뭐 어떻게 작용하고 왜 중요한 건지 좀 궁금해요. 피부 구조를 보면 되게 단순해. 진짜 피부를 보호해주는 겉에 있는 녀석 표피가 있고 안쪽에 뭐 진피라고 하는 녀석이 있는데 진피가 진짜 피부예요. 근데 진피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90%를 담당하고 있는 게 콜라겐이에요. 콜라겐은 아파트 구조물로 보면 철근 역할을 하는 녀석들인데 철근이 있으면 사이사이에 철근들이 딱 잘 붙도록 용접하죠. 그 용접을 담당해주는 게 엘라스틴 들어봤나요? 엘라스틴? 네. 샴푸. 맞아요. 탄력하면 엘라스틴, 이거 들어봤죠? 그래서 엘라스틴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콜라겐 사이사이를 이렇게 용접하듯이 그쪽 안쪽을 교집합으로 이렇게 딱 만나는 구간에 엘라스틴이 있어요. 그러니까 콜라겐들이 붙어 있도록 얘네들이 이제 그 가교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콜라겐들이 줄렁줄렁 하면 스프링 역할을 해요. 엘라스틴이. 그래서 대부분은 콜라겐이 있고 그 다음에 조그맣게 엘라스틴들이 콜라겐 사이사이에 접합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안쪽에는 또 히알루론산이라든지 프로테오글리칸 이런 성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피부의 구조를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게 어쨌든 콜라겐이다. 예를 들면 철근이 없어지면은 이제 아파트가 무너져 버리겠죠. 피부가 흐물흐물하면서 탄력도 잃어버리면서 처지기 시작하는 이유가 콜라겐이 밀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 피부과 의사들은 대부분은 이 콜라겐들의 밀도를 높이기 위한 싸움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조물주가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나이가 들어 하지만 내가 만약에 조금 더 관심이 있으면 이런 콜라겐들의 밀도를 최대한, 지금 가만히 놔뒀을 때 콜라겐 밀도가 이렇게 떨어진다고 하면 최대한 완만하게 떨어지도록 하는 게 이제 저희의 목표죠. 우리 피부에 철근 같은 콜라겐은 우리가 나이 들수록 점점 사라지는구나. 그렇죠. 그러면 이 콜라겐, 이 철근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생성되고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얘도 사라졌다 다시 생성됐다 이러는 거예요? 일단 노후된 콜라겐도 단백질이거든요. 이 콜라겐들이 이제 지네들 수명이 다 있어. 그래서 얘네들이 수명을 다하면은 퇴화가 돼요. 그러면 이제 없어졌으니까 피부 입장에서는 새로 만들어야겠죠. 어릴 때는 굉장히 잘 만들어. 100개가 없어지면 100개 그대로 다 채워 넣어. 애기들이 완전 피부 만져보면 탈랑탈랑해요. 또 그런 것도 있어. 우리 베개 같은데 이렇게 누워서 자면은 자국 생기잖아. 애기들은요 몇 시간만 있어도 다 없어져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거 하루 종일 지나도 안 없어져. 탄력도가 많이 떨어졌다. 콜라겐이 이제 밀도가 좀 떨어졌다. 우리가 좀 슬프긴 하지만 20대 때부터는 콜라겐 밀도가 1년마다 계속 1% 정도 감소하는데, 그러면 이제 잘 생기지가 않는다는 거죠. 옛날에는 100이 없어졌으면 100이 다 생겼는데 지금 이제 제 나이 이제 40대 정도 되면은 100이 없어졌으면 한 10개밖에 안 생기는 거죠. 10개, 20개 정도밖에 안 생기는 거예요. 너무 충격적이죠. 그래서 피부가 급속도로 노화가 진행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20대 때부터 이런 노화가 진행이 되는데 그때부터 이제 미리 관리를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후회가 좀 들죠. 20대 후반 그때쯤 이제 뭐 병원에서 인터 레전트 하잖아요. 근데 그때 보면요 정말 좀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제가 이 피부 미용이라고 하는 걸 업을 이제 삼으면서 시작을 했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관심이 있으니까 당연히 업을 하니까 더 공부도 해야 되고 관심이 있어야 되고 맨날 얼굴 지지고 시술도 받고 이렇게 하니까 확실히 많이 좋아졌어요. 정말 이거는 진짜 제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내가 올바른 방법으로 피부 노화를 막겠다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하니까 확실히 많이 좋아졌어요.
그게 20대 후반부터 30대 초반쯤에 이제 관심을 갖고 많이 했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쌓이니까 제 친구들 보면은 막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왜 너무 안 늙냐. 그런 얘기 좀 듣기는 해요. 솔직히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럼 이거 보시는 분들은 아 그래 그럼 나도 그 속도를 늦추고 싶은데 콜라겐이 좋다는 걸 아니까 콜라겐을 많이 먹으려고 하는데 먹는 콜라겐으로 피부가 좋아질 수 있을까요? 저는 정말 반반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 원장님 뭔가 된다 안 된다 이러는 건 아니네요 또. 아니에요. 근데 이게 딱 제가 고민을 좀 해봤어. 이게 어떤 느낌일까를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콜라겐을 관심을 가질 정도면 이미 피부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 이제 그런 분들은 공부 잘하는 친구들 있죠. 교과서 딱 보죠. 문제집 딱 풀죠. 정말 할 거 없으면은 올림피아드 막 경시 문제 이런 거 갖고 와서 풀잖아요. 딱 그런 느낌이에요, 콜라겐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거를 먹는다고 해가지고 효과를 본다 안 본다가 아직까지 정확하게 정해진 게 없어요. 비유를 하자면 아기들을 키우는데 엄마 아빠가 맨날 책 읽고 그런 환경이 있으면 아기들이 공부를 잘할까요? 못할까요? 잘하겠죠. 잘하겠죠죠. 근데 못할 수도 있잖아. 물론 당연히 콜라겐을 많이 먹고 이렇게 했을 때 더 좋아질 가능성이 기회가 더 높겠죠. 근데 하지만 이 기회가 100%는 아니라는 거죠. 좋아질 수도 있겠죠 라고 하는 딱 그런 느낌이에요. 긍정적이긴 한데 100%는 아니다. 그러면 또 여기서 또 궁금한 게 돼지 껍데기 같은 이 자연에서 바로 나오는 그런 식품과 사람이 정제해서 만든 건강기능식품 네. 이 두 가지를 놓고 하나씩 네. 어느 정도 효과가 있고 반대로 또 어떤 걸 다르고 이런 걸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콜라겐이라고 하는 건 아까 단백질이라고 했잖아요. 네. 이 단백질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 과학으로 좀 돌아갈게요.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게 있어. 제일 작은 단위가 아미노산인데 아미노산이 계속 붙어가지고 크게 덩어리를 형성을 하면 단백질이 돼요. 근데 단백질이 굉장히 큰 게 있겠죠. 그리고 굉장히 작은 단백질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돼지 껍데기 이런 거는 굉장히 큰 단백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은 이 굉장히 큰 단백질이 우리 몸에 흡수가 되려면 굉장히 작게 썰어져야 돼. 조각조각이 나야 돼. 그래야지 우리 몸에 흡수가 돼요. 이 따만한 고기 덩어리를 갖고 와가지고 야 이거 먹어 이러면 잘 못 먹죠. 너무 커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잘라야 돼요. 그쵸? 그래서 그렇게 잘라야 되는데 그게 이제 흡수가 잘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어때요? 일반적인 건강기능식품으로 나온 콜라겐들은 이미 잘려져 있어. 너무 자잘하게 잘려져 있어. 먹기가 편해. 그래서 흡수가 될 가능성이 크다. 여기서도 가능성이 크다. 네, 가능성이 크다. 안 먹는 것보단 당연히 좋겠죠. 왜냐하면 콜라겐 덩어리들을 단백질을 막 먹다 보면은 우리 몸에서 이게 흡수가 될 가능성이 커지죠. 근데 이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적어도 현 시점에서는 콜라겐을 먹으면 피부에 엄청 흡수가 팍팍 돼가지고 콜라겐 합성에 무조건 도움된다 이렇게 하기엔 좀 애매한 시점인 거네 현재 과학으로. 저는 그렇게 봐요. 근데 안 먹는 것보단 당연히 낫겠지. 정 먹을 거 없으면은 먹어라. 근데 큰 기대는 하지 말아라. 요 정도 느낌인 것 같아. 아 그래? 나는 그럼 콜라겐 안 먹을래 이러면 이미 이제 영상에서 나가셨을 거고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은 아 나 그래도 콜라겐 먹고 싶은데 그러면 이완 가능성 높일 거라면 피부에 도움되는 어떤 콜라겐의 섭취 방법 구독자분들께 한번 좀 추천 좀 해주세요. 근데 사실 콜라겐 먹는 거 그렇게 추천은 안 드려요. 근데 내가 정말 막 있는 거 없는 거 뭐 레이저도 받고 뭐 건강기능식품 여러 가지 영양제 비타민도 먹고 하는데 또 먹고 싶다. 아, 그 정도로 나는 관심이 많다 하시는 분들은 드세요. 그런 분들이 일단 추천 대상이네. 맞아요. 근데 저는 이제 먹을 거 다 먹고 더 먹을 게 없으니까 콜라겐 먹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정도가 되지 않으면 굳이 먹지 마라. 돈 아깝다. 그 원장님 같은 분들 네, 저 같은 사람들 어떻게 되세요? 어떻게 먹냐면 저는 저분자 콜라겐을 먹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에 들어가서 얘네들이 흡수가 되려면 일반적으로 500에서 600 달톤이라고 하는 분자 사이즈가 있어요. 500에서 600 달톤 사이즈의 더 작은 분자가 흡수가 잘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뭐 PC 콜라겐 해가지고 고분자 그런 콜라겐들이 많이 나왔는데 또 최근에 1, 2년 기점으로 해가지고 저분자 콜라겐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그게 흡수율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이왕 먹을 거면은 500에서 600 달톤 이하인 것을 사 먹자. 하루에 한 1g에서 1.5g 정도. 근데 이미 그 건강기능식품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요 하루 권장량을 거의 다 판매를 하고 있어. 그래서 그 정도 드시면 돼요. 알약 형태인가요? 아니요, 그 젤리도 있고요, 뭐 알약도 있고요, 물약도 있는데 저는 물약이 좀 좋더라고요. 제형에서 뭐 딱히 추천하는 거 그런 건 아닌가요? 별로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단백질이고 해서 식전이나 식후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것도 안 맞는 분들이 있어요. 먹었는데 속이 막 쓰려.
불편해 그런 분들 식후에 드시면 돼요. 그리고 콜라겐은 이왕 드실 거면은 그냥 꾸준하게 스트레이트로 저는 드시는 걸 추천해요. 그래서 한 달 정도 꾸준하게 스트레이트로 드시고, 그리고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엑스트라로 먹는 거라고. 콜라겐을 내가 진짜 제대로 먹을 거면은 레이저를 받은 다음에 드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려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먹었을 때 효과, 흡수율 이거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이거는 정확하게 팩트가 딱 있어. 상처가 났을 때나 피부가 좀 다쳤을 때, 그럴 때 콜라겐을 먹었을 때 치유가 훨씬 더 좋아진다라는 논문들은 굉장히 신빙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레이저는 뭐예요? 자극을 줘서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피부가 재생이 돼야겠죠. 재생이 되는데 이 콜라겐들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내가 뭐 콜라겐 주사나 혹은 뭐 레이저나 이런 걸 받고 나서 이거를 드셨을 때는 아마 훨씬 더 효과를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저도 많이 느껴요. 왜냐하면 제가 되게 좋아하는 콜라겐 재생 레이저 있잖아요. 스타룩스 아이콘. 이거를 막 쏴. 그냥 쐈을 때 하고 쏘고 나서 콜라겐을 막 1, 2주 막 미친 듯이 먹었을 때랑 너무 달라요. 이게 다른 게 확실히 티가 나요. 이거 원장님 피셜 이제 체감인 거죠? 체감이에요. 이거는 사람은 좀 다를 수는 있는데 그때 이제 이 논문이 진짜 맞구나. 확실히 이런 거는 좀 신빙성이 있구나. 집에서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운동하시는 분들 드시면 좋아요. 근육 웨이트를 하든지 조깅을 하든 유산소를 하든 어쨌든 근육을 다 활성화시키는 운동들이잖아요. 그러면 혈액순환이 당연히 촉진이 될 거고, 그 과정에서 지방이 또 연소되면서 근육도 생기고, 그리고 단백질 합성이 또 많이 생기잖아요. 근육 막 빵빵하게 만들 때 단백질 쉐이크가 프로틴 막 이런 거 먹잖아요. 근데 이런 콜라겐들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콜라겐의 피부를 90%를 담당하는 단백질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먹어주면은 피부 탄력이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운동하는 것 자체가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는데 그 과정에서 새로운 단백질 콜라겐들을 만드는데 우리가 원료를 넣어주는 느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운동하시는 분들도 도움이 될 거고, 상처를 입었거나 그런 분들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콜라겐 합성을 도와주거나 콜라겐을 더 짱짱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시술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더 확실한 건 이런 거다,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것 좀 알려주세요. 너무 많죠. 생각을 해봐요. 피부가 있으면 콜라겐, 그럼 바르는 콜라겐도 있던데 그거 좋나요? 발라봤자 이게 흡수가 안 돼요. 피부 표피 밑에 기저막 때문에 통과가 안 되거든. 바르는 거는 도움이 안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좀 똑똑한 친구들은 그러면 콜라겐을요 진피에다 그냥 넣어주면 어때요? 그 방법 괜찮아요. 근데 이제 그 방법 시도를 했다가 이제 퇴출당했어. 왜냐면 콜라겐이라고 하는 것도 단백질이잖아요. 면역 반응 들어봤어요? 면역 이식 거부 반응 이런 거? 우리가 뭐 다른 돼지나 혹은 다른 사람의 콜라겐을 추출해가지고 약간 퓨어한 상태로 만들어서 순수하게 만들어서 주입을 했는데 그런 반응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내 몸에서 싫어요. 거부 반응. 그래서 이제 그 방법도 안 돼. 그러면 이제 또 연구를 또 하다가 그러면은 결국은 우리 콜라겐이 중요한데 이런 애들을 재생시킬 수 있는 그런 원료를 넣어주자. 예를 들면은 우리가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재료가 일단 빵빵하게 준비가 돼 있으면은 얼마나 잘 지을 수 있겠냐. 그래서 콜라겐들을 재생시킬 수 있는 그런 주사들을 여기에다가 넣어주자. 콜라겐 주사들이 많이 나왔죠. 대표적인 의약품이 리쥬란 힐러, 연어 주사 뭐 이러면서 들어봤죠. 그런 거를 넣었을 때 우리 피부가 재생이 된다. 여기다 넣는 거, 진피에다가 직접 주사로. 근데 그건 콜라겐을 넣는다기보다는 콜라겐 생성에 도움되는 재료들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얘네들을 넣어주면은 콜라겐들을 만들어주는 그런 교원질 섬유들이 있는데 섬유 아세포라고 하는 애들이 자극이 되면서 콜라겐들을 많이 만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좀 주름도 개선되고 탄력감이 좀 좋아진다. 하지만 한 번 갖고 어림도 없겠죠. 여러 번 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레이저는 너무 많아요. 레이저는 제가 가장 선호하는 거는 스타룩스 아이콘, 콜라겐 재생을 시켜주는 그런 레이저들. 그리고 또 피부를 그냥 화끈하게 확 밀어버리는 박피 레이저들도 있어요. 박피성 프락셀 레이저. 그런 것들도 사실 알고 보면 다 콜라겐 생성을 유도하는 거거든요. 상처를 주는 거죠. 미세하게 구멍을 팡팡팡 다 내버리는 거죠. 피부 안쪽에 구멍을 내니까 피부가 재생이 돼야겠죠. 그 과정에서 콜라겐들을 먹어주고, 그리고 콜라겐들이 많이 재생이 될 수 있겠죠. 그런 이제 박피성 프락셀 레이저. 그리고 대표적인 또 콜라겐 하면은 탄력을 준다, 써마지, 그런 레이저들이 있어요. 근데 콜라겐 제가 오늘 조금 약간 중립을 지키다가 어떤 부분에서는 먹어야 된다 쪽으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먹는다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런 분들 있잖아. 나는 이상하게 돼지 껍데기만 먹으면 설사해. 그리고 나는 어떤 음식만 먹으면 좀 배가 안 좋아, 위장이 안 좋아 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콜라겐이 딱 그래요. 콜라겐이 이런 이제 단백질이기 때문에 요거를 먹었을 때 내가 위장 장애가 생긴다, 혹은 좀 속이 좀 많이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콜라겐 먹는 거를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아요. 운동을 하시고 관리를 받든지 보습을 잘해주든지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제 콜라겐, 먹는 콜라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너무
선생님들마다 이견이 다 있어요. 그리고 저 역시도 이게 도움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좀 헷갈리는 그런 주제기는 한데, 저의 이제 솔직한 주관적 견해를 말씀을 드리면 콜라겐은 정말 할 거 없을 때 드셔라, 그 정도 느낌이기 때문에. 근데 하지만 우리가 먹는 콜라겐이 효과가 있는 부분은 운동 열심히 하시는 분들, 그리고 피부 레이저를 받은 후에 혹은 내 피부가 상처가 났을 때, 그런 분들은 먹는 콜라겐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또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많은 공유해 주시면 먹을지 안 먹을지를 또 선택하는 그런 영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안녕.